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입니다. 나이는 45살이고요. 강남 대치동에서 남편과 대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글쎄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정훈이는 저보다 10살 위인데 정형외과 의사예요. 제가 25살, 그가 35살일 때 만났죠. 당시에는 연상 남편이 든든하고 좋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그 나이 차이는 더 이상 든든함이 아니라 벽처럼 느껴집니다. 남편은 저를 여전히 25살 어린 아내로 대하거든요.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죠. 소영아, 넌 세상 물정 모르니까 내 말만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제 몸매는, 솔직히 말하면 같은 나이 여성들보다는 자신 있는 편이에요. 키는 162cm, 요가와 필라테스로 관리해온 덕분에 S라인이 살아있거든요. 특히 가슴은 75C컵으로 풍만한 편이고 허리는 26인치로 잘록해요. 남편은 제 몸에 관심이 없지만 가끔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받을 때면 아직 여자구나 싶어요. 그날도 평범한 7월의 오후였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었죠. 남편은 병원 학회차 부산으로 출장을 갔고 아들 준호는 방학을 맞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 혼자 있던 저는 가스레인지로 냉콩국수를 끓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점화도 안 되고 가스 냄새도 이상했고요. 더운 날씨에 시원한 얇은 원피스만 입고 있었는데 가스 문제로 당황하게 되었어요. 원피스는 화이트 컬러에 약간 비치는 소재라서 속에 입은 베이지색 브라가 은은하게 비쳐 보였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되니 좀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아마 학회 발표 준비로 바쁠 거예요. 설령 받는다 해도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어봐. 알아서 해결해라고 할 게 뻔했고요. 결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고 냄새도 이상한데 점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기사님을 보내드릴게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다행히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강남구는 우선 서비스 지역이라서 30분 내에 도착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에어컨을 틀고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옷을 갈아입을까 했지만 작업하시는 기사님이 오실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있었어요. 정확히 25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안전점검팀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제가 예상했던 전형적인 기사님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키가 175cm 정도 되는 남성이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에 깊이 있는 주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믿음직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는 순간 잠깐 눈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 차림새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얇은 원피스에 비치는 속옷, 그리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살짝 올라간 치마 밑단. 아,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민우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기사님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고 냄새도 좀 이상해요. 일단 주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들은 집에 안 계시나요? 네, 남편은 출장 가고 아들은 아르바이트 중이에요. 한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측정기를 꺼냈어요. 전문가답게 차근차근 점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주방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한 기사님의 시선을 느꼈어요. 제 뒤를 따라오면서 힙라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원피스가 몸에 피트해서 제 엉덩이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냥 작업하러 온 분이야. 스스로를 다잡으며 주방으로 갔어요. 우선 가스 농도부터 측정해 보겠습니다.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나더니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 기사님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수치가 조금 높네요.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정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신뢰가 갔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차분함이 있었죠. 주방 가스레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봐주시면 나중에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럼요. 저는 그분의 뒤를 따라 가스레인지 앞으로 갔어요. 여름이라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주방은 여전히 후덥지근했어요. 한 기사님이 가스레인지 뒤쪽을 살펴보기 위해 몸을 숙였는데 작업복 사이로 보이는 넓은 어깨와 탄탄한 등 근육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이라고 하기엔 정말 탄탄한 몸매였어요. 아,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스스로를 다잡으며 그분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사모님, 이쪽 연결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야겠는데 손전등 좀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한 기사님이 작은 손전등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분이 가리키는 곳을 비춰주었죠. 문제는 가스레인지 아래쪽 연결 부위였어요. 그곳을 제대로 보려면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저도 함께 들어가서 비춰드릴게요. 아, 괜찮으실까요? 좁은 공간이라 사모님 옷도 더러워질 수 있고요. 한 기사님이 제 원피스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빨면 되죠. 저는 한 기사님과 함께 싱크대 아래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좁았어요. 두 사람이 들어가니 거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원피스를 입고 무릎을 꿇으니 치마가 자연스럽게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갔어요. 한 기사님의 시선이 잠깐 그쪽에 머물렀다가 급히 돌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작업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가스 연결 부위를 살펴봤어요. 한 기사님이 렌치로 연결 부위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손전등을 비춰주었어요. 그런데 더운 날씨 때문에 한 기사님에게서 남자 특유의 체취가 났어요. 땀 냄새가 아니라 깔끔하면서도 남성적인 향이었어요. 오랫동안 맡지 못했던 냄새에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여기 보세요. 연결 부위가 살짝 느슨해졌네요. 그래서 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거예요. 한 기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분의 여벌구를 바라봤어요. 집중해서 일하는 남자의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약간 거친 손으로 정교하게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분의 팔뚝에는 굵은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고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린 부분으로 보이는 근육이 탄탄했어요. 갑자기 한 기사님이 공구를 떨어뜨렸어요. 좁은 공간에서 동시에 주우려다 보니 우리의 손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 전류 같은 것이 흘렀어요. 한 기사님의 거칠고 큰 손과 제 부드럽고 작은 손이 닿았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20년 동안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떨림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한 기사님이 급히 손을 빼며 말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조여서 고정하겠습니다. 이 렌치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돌리는 동안 흔들리지 않게요. 한 기사님이 렌치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 고정시켰고 그분이 다른 렌치로 조이기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가까워졌어요. 한 기사님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고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더운 여름날이었지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제 원피스가 얇게 느껴졌어요. 특히 한 기사님의 체온이 전해져 오니 가슴 부분이 민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남편 정훈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한 기사님이 작업을 멈추고 뒤로 물러났어요. 응, 뭐 해?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가스 점검 받고 있어요. 고장이 나서. 그런 거 왜 돈 주고 불러?
아들한테 시키면 될 텐데. 괜히 돈만 나가게. 준호는 아르바이트 중이고 전문가가 와야 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에휴, 괜히 돈 나가게. 빨리 끝내. 그리고 바가지 쓰지 마. 남편은 제 상황을 묻지도 않고 제가 위험하지는 않았는지도 묻지 않고 오직 돈 걱정만 하며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한 기사님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남편분이 걱정되시나 보네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돈이 나가는 게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말이 나왔어요. 한 기사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사모님, 가스 안전은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모님의 안전이 더 중요하죠. 그분의 말에서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사모님. 한 기사님이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연결 부위를 단단히 조이고 나서 가스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했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우리는 싱크대 밑에서 나왔어요. 일어나면서 제 원피스가 엉덩이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한 기사님이 눈치채고 시선을 돌렸어요. 한 기사님이 가스레인지 점화 버튼을 눌렀더니 파란 불꽃이 정상적으로 올라왔어요. 완벽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보일러도 점검해 보는 게 좋겠어요. 가스 시설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보일러는 베란다 옆 작은 보일러실에 있었어요. 거기도 역시 좁은 공간이었죠. 여기도 함께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요. 네, 좋아요. 우리는 다시 좁은 공간에 함께 들어갔어요. 보일러실은 싱크대 밑보다도 더 좁았어요. 어깨가 닿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붙어서 앉아야 했죠. 한 기사님이 보일러 아래쪽을 점검하는 동안 저는 또다시 손전등을 비춰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가까이 앉아야 했어요. 보일러실 안은 더욱 밀폐되어 있어서 한 기사님의 채취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원피스에서 나는 향수 냄새도 섞여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 기사님이 설명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우리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거의 숨이 닿을 정도였죠. 아. 한 기사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의 눈이 제 입술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떨림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때도 남편과 신혼 때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사모님. 한 기사님의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변해 있었어요. 네.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분의 눈이 제 입술에서 눈으로 다시 입술로 향했어요. 그때 갑자기 보일러에서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점화가 되었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아, 보일러도 정상이네요. 한 기사님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얼떨떨한 상태였어요. 방금 전 그 순간이 꿈이었나 싶었어요. 우리는 보일러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어요.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점검이 2시간 넘게 걸린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에요. 덕분에 안전하게 해결됐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기사님이 말을 망설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혹시 차라도 한 잔 드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목이 마르네요. 사실 저도 목이 말랐어요. 좁은 공간에서 긴장하며 작업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며 뭘 드릴까요? 아이스 커피, 차가운 보리차. 보리차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차가운 보리차 2잔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잔을 들고 거실로 나오는데 갑자기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요.
한 기사님에게 보리차를 건네주었는데 잔을 받는 순간 또다시 우리 손이 스쳤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의도적으로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한 기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의 눈빛이 처음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 깊고, 더 따뜻했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보리차를 마셨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한 기사님이 소파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힐끔힐끔 보는 것을 느꼈어요. 원피스가 앉으면서 무릎 위로 올라가서 허벅지가 많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사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평소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한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남편은 병원 일로 바쁘고 아들도 대학생이라 집에 거의 안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20년 동안 그 누구도 저에게 외롭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끔, 그래요. 솔직한 대답이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살다 보니까요. 혼자 사세요? 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한 기사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서로 상처만 주던 관계였거든요. 그분의 말에 뭔가 공감이 됐어요. 저도 지금 남편과의 관계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한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사모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45세면 인생의 황금기인데요. 젊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남편한테는 늙었다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물론이죠.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 기사님의 진심 어린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분이 제 얼굴에서 몸매로 시선을 내려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말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남편분이 눈이 없으시네요. 사모님 같은 분을 두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어요. 한 기사님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너무 오래 있었나요? 아니에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한 기사님이 일어나서 가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명함을 꺼내서 제게 주었어요. 혹시 가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요. 명함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손이 닿았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조금 더 오래 닿아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든든하네요. 그리고 한 기사님이 말을 망설이더니 명함 뒷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개인 휴대폰 번호예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면 감사해요. 저는 명함을 소중히 받았어요. 혹시 외로우시면 그냥 차 한잔 하러 연락 주실 수도 있고요. 한 기사님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오늘 같은 시간이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현관까지 배웅하러 나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언제였을까? 45세의 나이에 이런 떨림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한 기사님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사모님도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즐거웠어요. 정말로요. 그럼 또 뵐 수 있겠죠?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 기사님이 떠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아직도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한민우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손으로 쓴 휴대폰 번호가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어요. 가스 고쳐졌어? 네, 다 해결됐어요. 돈 얼마나 나왔어? 서비스비는 무료였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남편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위험하지는 않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계속 한 기사님을 생각했어요. 그분의 따뜻한 눈빛, 거친 손,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보일러실에서의 그 순간.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니 참 멀게 느껴졌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멀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정말로 그분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한 기사님과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그분을 생각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널 때도, 남편과 대화를 할 때도 항상 그분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특히 밤에 남편 옆에 누워있을 때가 그랬어요. 남편은 저를 건드리지도 않고 저 역시 그를 남자로서 의식하지 않게 된 지 오래였거든요. 하지만 한 기사님을 만난 후로는 제 몸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고 밤마다 그분의 거친 손길이 제 몸을 어루만지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보일러실에서 느꼈던 그 전율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45세가 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브라를 벗고 샤워할 때면 거울에 비친 제 몸을 유심히 봤어요. 75C컵의 풍만한 가슴, 26인치의 잘록한 허리, 탄탄한 엉덩이. 아직 45세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는 몸매였어요. 한 기사님이 제 몸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상상을 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던 금요일 오후, 남편이 또다시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엔 제주도 학교야. 주말까지 연결되니까 일요일 밤에 들어올 거야. 그렇게 자주 출장을 가야 해요? 병원 일이 그런 거지. 넌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면 돼. 여전히 저를 어린애 취급하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떠나고 아들도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 기사님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일주일 동안 수십 번도 더 꺼내본 그 명함이었죠. 명함에는 한민우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쓴 휴대폰 번호가 있었어요. 연락해봐야 하나? 아니야, 너무 이상하잖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가스 점검해 주신 이소영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45세 기혼 여성이 다른 남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5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로 만나게 되는구나. 집 근처 카페는 어떨까요? 내일 오후 3시쯤요. 좋습니다. 주소 보내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기사님과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아침부터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노골적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매력이 없을 것 같고, 결국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A라인 스커트를 선택했어요. 블라우스는 약간 비치는 소재라서 속에 입은 레이스 브라가 은은하게 비쳐 보였어요. 스커트는 무릎 위 5cm 정도 길이로 앉으면 허벅지가 적당히 드러나는 스타일이었죠. 속옷도 신경 써서 골랐어요. 베이지색 레이스 브라에 팬티도 같은 세트로. 왜 속옷까지 신경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지만 여자로서 자신감을 갖고 싶었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여자라는 것을 다시 의식하게 되었다고 해야겠네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한 기사님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은 그분의 모습을 보니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작업복을 입었을 때보다 더 남성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먼저 와서 기다리셨네요. 일찍 왔어요. 뭘 드릴까요? 한 기사님이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아주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한 기사님이 제 차림새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분명히 여자로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블라우스 너머로 비치는 브라를 힐끔힐끔 보는 것 같았어요. 카페는 다행히 한적했어요.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난주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와 같이요. 한 기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모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분의 솔직한 고백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 기사님의 눈빛이 더욱 진해졌어요. 정말요? 네, 이상하죠? 저도 이런 기분이 처음이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카페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죠. 사모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사모님이라고만 부르기가. 이소영이에요. 소영 씨, 예쁜 이름이네요. 한 기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달콤하게 들렸어요. 한 기사님은 성함을 이미 알고 있지만 편하게 민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소영 씨. 이제 우리는 서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뭔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소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다른 곳으로 갈까요? 여기서는 조금.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카페에서는 너무 제약이 많았거든요. 어디로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한강 근처인데 괜찮으시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카페를 벗어난다는 것은 뭔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의미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우리는 민우 씨의 차를 타고 한강 근처로 갔어요. 차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민우 씨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저를 자극했어요. 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민우 씨와 단둘이 있으니 더욱 떨렸어요. 스커트가 앉으면서 허벅지 위로 올라갔는데 민우 씨가 운전하면서도 힐끔힐끔 제 다리를 보는 것을 느꼈어요. 향수 뭐 쓰세요? 좋은 냄새 나요. 아, 이거요? 별거 아닌 건데. 소영 씨도 좋은 향 나는데요. 저는 향수 안 발랐는데요. 그럼 원래 채취겠네요. 정말 좋아요. 그의 말에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착한 곳은 한강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인데도 사람이 거의 없었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았어요.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네, 제가 혼자 있을 때 자주 오는 곳이에요. 생각 정리하기 좋거든요. 어떤 생각을 주로 하세요? 요즘에는 소영 씨 생각이요. 민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저도 민우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감정이 맞는 건지, 제가 너무 이상한 건 아닌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소영 씨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어떤 남자든 소영 씨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민우 씨가 저의 블라우스 너머로 드러나는 쇄골 라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 말 들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남편분이 눈이 멀었나 봐요. 소영 씨 같은 아름다운 여성을 두고 민우 씨가 저에게 조금 더 가까이 앉았어요. 그분의 체온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민우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손 좀 잡아도 될까요? 그분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 씨의 크고 거친 손이 제 작고 부드러운 손을 감쌌어요. 손을 잡는 순간 지난번 보일러실에서 느꼈던 전율이
다시 온몸을 휩쓸었어요. 20년 동안 남편과 손을 잡아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전율이었어요. 따뜻해요. 소영 씨 손이 더 따뜻해요.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요. 민우 씨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그 작은 터치에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민우 씨. 네. 이런 거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한테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저도 이혼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민우 씨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소영 씨. 네. 그분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어졌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키스였어요. 민우 씨의 혀가 제 입술을 간지럽히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그분의 단단한 목과 어깨 근육이 느껴졌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둘 다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나?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정말로 원했거든요. 소영 씨, 혹시 다른 곳으로 갈까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민우 씨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어디로요? 제 집으로. 괜찮으시면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민우 씨의 집은 서초구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혼자 사는 남자의 집답게 심플했어요. 음료 뭘 드릴까요? 물만 주세요. 사실 목이 마른 것도 있었지만 긴장 때문에 입이 바짝 말랐어요. 민우 씨가 물을 가져다 주면서 제 옆에 앉았어요. 집에서는 더욱 가까이 앉을 수 있었어요. 소영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분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민우 씨. 저도 모르게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그분이 다시 저에게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뜨겁고 격렬했어요. 그분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몸을 끌어당겼어요. 제 가슴이 그분의 단단한 가슴에 닿자 더욱 흥분되었어요. 블라우스와 브라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이 뜨거웠어요. 소영 씨, 정말 괜찮은 거죠? 그분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분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을 간지럽혔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그분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풀어내는 동안 그분의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어요. 가슴에는 적당한 양의 털이 있었고 복근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54세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몸이었어요. 소영 씨. 그분이 제 블라우스 단추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단추가 풀릴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블라우스가 벗겨지자 베이지색 레이스 브라만 남았어요. 민우 씨의 시선이 제 가슴에 머물렀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완벽해요. 그분의 손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와 가슴을 감쌌어요. 브라 너머로 느껴지는 그분의 손길에 몸이 떨렸어요. 아.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이런 소리를 내는 제가 낯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민우 씨가 제 브라끈을 천천히 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제 가슴에 닿자 유두가 단단해졌어요. 아름다워. 정말로. 75시죠?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완벽한 크기예요. 그분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왔어요.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아, 민우 씨.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자 그분이 더욱 열정적으로 제 몸을 애무했어요. 저는 그분의 등에 손톱을 세우며 그분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강렬한 쾌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소영 씨, 침실로 갈까요? 그분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민우 씨가 제 스커트를 천천히 올렸어요. 제 허벅지가 드러나자 그분의 손이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소영 씨, 정말 섹시해요.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그분의 말에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베이지색 레이스 팬티 너머로 느껴지는 그분의 손길에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민우 씨, 저도 당신을 보고 싶어요. 저는 그분의 바지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단단한 몸이 드러날 때마다 더욱 흥분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서로의 몸이 맞닿을 때마다 전기가 흘렀어요. 민우 씨가 제 팬티 위로 손을 대자 온몸이 떨렸어요. 가장 민감한 부분을 만지는 그분의 손길에 허리가 저절로 들렸어요. 아, 아. 계속해서 신음이 나왔어요. 이런 쾌감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45세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소영 씨, 사랑해요. 그분의 고백에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우리는 서로의 남은 속옷까지 모두 벗겼어요. 완전히 벗은 채로 마주보니 더욱 간절해졌어요. 민우 씨의 손이 제 가장 민감한 곳을 직접 어루만지자 몸이 활처럼 휘었어요. 아, 민우 씨, 거기는. 그분의 손가락이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20년 동안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쾌감이었어요. 소영 씨, 정말 뜨겁고 촉촉해요. 그분의 손가락이 제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민우 씨, 이제 원해요. 저는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원해요. 정말로. 그분이 천천히 제 위로 올라왔어요. 그분의 단단한 것이 제 입구에 닿았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천천히 할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아, 민우 씨, 너무 좋아요. 2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달콤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민우 씨가 제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어요. 제 몸이 그분에게 완전히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소영 씨, 정말 최고예요. 민우 씨, 저도. 아, 너무 좋아요.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그분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그분도 제 이름을 부르며 절정을 맞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끌어안고 극치의 쾌감을 함께 느꼈어요.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그분의 품에 안겨 있으니 정말 안전하고 행복했어요. 소영 씨, 아니, 소영아. 네. 이제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우 씨는 저보다 9살 연상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오빠요? 네, 민우 오빠. 좋아요, 소영아.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너무 달콤했어요. 오빠, 이런 거 정말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나도 그래, 소영아.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깐, 현실이 다시 떠올랐어요. 오빠,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기혼자인데. 소영아, 지금은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만 확실하니까. 그분이 저를 더 꽉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소영아,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금까지 충분히 참고 살았잖아. 그분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제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냈어요.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몸을 탐험했어요. 민우 오빠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애무해 주었고, 저도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입술은 키스로 인해 약간 부어 있었고, 목과 가슴에는 민우 오빠가 남긴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나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민우 오빠와 자주 만났어요.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아들이 외박할 때마다 우리는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더 격렬해졌어요. 민우 오빠는 제 몸을 완전히 알게 되었고, 저도 그분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그분의 집에서, 어떨 때는 모텔에서 우리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졌어요. 매번 사랑을 나눌 때마다 저는 더욱 여자다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저는 아직 기혼자였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취소하고 일찍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민우 오빠와 함께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민우 오빠가 집으로 와서 가스 점검을 하는 척하며 만난 날이었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키스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아,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누구야?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민우 오빠를 보고 물었어요. 아, 여보, 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에요. 저는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어요. 가스 점검. 또? 남편의 표정이 의심스러워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기 점검차 왔습니다. 민우 오빠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끝내세요. 피곤해 죽겠네.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우 오빠는 정말로 가스 점검을 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낸 후 떠났어요.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가스 점검이 왜 그렇게 자주 와? 정기 점검이라고 했어요. 이상하네. 예전에는 이렇게 자주 안 왔는데. 남편의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야, 언제 만나?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호텔로, 아내는 또 집에 있을 거야. 제가 민우 오빠와의 관계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동안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0년 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남편은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민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민우 오빠는 즉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소영아, 괜찮아?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죄책감을 느낄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20년간 쌓아온 죄책감과 의무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거든요. 이제 저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민우 오빠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죄책감도 완전히 사라졌죠. 오히려 당당해졌어요. 그날도 남편이 병원에 간 사이 민우 오빠가 집으로 왔어요. 이제는 가스 점검이라는 핑계도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소영아,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나? 민우 오빠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일부러 얇은 슬립 드레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입는 옷치고는 조금 선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너무 예뻐. 그런데 이 옷, 브라를 안 입은 거야.
민우 오빠의 예리한 눈길이 제 가슴을 향했어요. 맞아요. 일부러 브라를 빼고 입었거든요. 슬립 드레스 소재가 워낙 얇아서 제 몸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어요. 맞아요.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소영아. 민우 오빠가 저를 끌어안으며 뜨겁게 키스했어요. 현관에서부터 시작된 키스는 거실, 소파까지 이어졌어요. 오늘은 시간이 얼마나 있어?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오늘은 병원 이사회 모임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충분히 시간이 있네. 민우 오빠의 손이 제 슬립 드레스 위로 가슴을 어루만졌어요. 브라가 없으니 그분의 손길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졌어요. 아, 오빠. 저는 그분의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음미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아,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민우 오빠는 재빨리 셔츠를 입고 저는 슬립 드레스를 정리했어요. 또 가스 점검하러 왔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민우 오빠를 보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여보, 정기 점검이래요. 정기 점검이 이렇게 자주 있나? 이상하네. 남편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민우입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어서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 오빠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근데 부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오시네요?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낮 시간대에 점검을 하다 보니. 그럼 점검 좀 빨리 끝내주세요. 부인도 불편할 테니까. 남편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민우 오빠는 정말로 가스 점검을 하는 척하며 30분 정도 있다가 떠났어요. 하지만 남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계속되었어요. 민우 오빠가 떠나고 나서 남편이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소영아, 너 옷이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요? 집에 있는데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브라는? 남편이 제 가슴을 보며 말했어요. 역시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셔서. 편하게. 그 옷이 편한 옷이야. 완전히 다 보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 집인데. 너 혹시 그 기사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드디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 가스 점검하러 온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요즘 너 너무 이상해. 예전 같지 않다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기사가 올 때마다 너 표정이 달라져. 남편의 의심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고? 내가 바보로 보여?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아파요. 솔직히 말해. 그 남자랑 뭔가 있는 거 맞지? 남편의 소나기가 점점 세졌어요. 팔이 아플 정도였어요. 놔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는 팔을 빼려고 했지만 남편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예요? 너 그 남자를 보는 눈빛. 완전히 다르다고.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쌓여온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 그분 사랑해요. 제 입에서 진실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잠시 멈칫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긴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민우 오빠를 사랑해요.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 정말 미쳤구나.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미쳤다고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만나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다 털어놓았어요. 뭐라고? 남편이 당황했어요. 자기야, 언제 만나?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호텔로 이런 메시지 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그건, 그건 뭐예요? 변명할 거리라도 있어요? 그건 단순한 외도고, 너는 진짜 사랑한다는 거잖아. 완전히 다른 문제야.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단순한 외도라고요? 20년 결혼 생활을 단순한 외도로 배신하고?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너는 마음까지 빼앗긴 거잖아. 남편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요. 마음까지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진짜 여자로 대해주거든요. 여자로 대해준다고? 당신은 20년 동안 저를 뭘로 봤어요? 집안일 하는 기계, 체면 유지용 아내.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언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봤어요? 언제 저를 아름답다고 해봤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말을 해. 바로 그거예요. 당신에게 저는 그냥 당연한 존재일 뿐이에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민우 오빠는 달라요. 저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아름답다고 해줘요. 그래서 몸까지 준 거야? 남편이 비웃듯 말했어요. 네. 그래서 몸까지 줬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제 대답에 남편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이 더러운 년이. 남편이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때려요. 때리고 싶으면 때려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소영아, 정말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예요. 4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껴봤어요. 45년. 너 나랑 결혼한 지 20년인데? 그전 25년은 사랑을 모르고 살았고, 당신과의 20년은 사랑 없이 살았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도 바람 피우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르다고. 뭐가 달라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우리 결혼이 끝난 거.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끝내려고?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그럼 너도 이혼하자는 거야? 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너는 유책 배우자야. 유책 배우자라고요? 당연하지. 너는 불륜을 저질렀잖아. 당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내가 먼저 증거를 잡았어. 그리고 내 쪽은 단순한 외도고 너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잖아. 법정에서 누가 더 불리할지 뻔하지.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그럴까요? 게다가 난 의사야. 사회적 신용도도 있고 너는 그냥 전업주부고.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 오빠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소영아, 괜찮아? 남편분 표정이 이상했는데. 남편이 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더욱 화를 냈어요. 저 놈이 벌써 연락하네? 정말 대단하다. 오빠가 저를 걱정해서. 오빠라고 불러? 정말 역겹다. 남편이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돌려줘요. 안 돼. 이제부터 그 남자랑 연락하는 거 금지야. 금지요? 당신이 뭔데 제 연락을 금지해요?
난 아직 내 남편이야. 서류상으로만요. 우리는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다가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화면이 깨졌어요. 봐요. 이제 어떻게 해요? 좋아. 이제 그놈과 연락도 못하겠네. 남편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 전화로 민우 오빠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저예요. 소영아. 무슨 일이야? 휴대폰은 왜 안 받아? 지금 남편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고장났어요. 뭐라고?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데. 오빠,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네, 정말 급해요.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집 앞 카페로 올 수 있어요? 10분 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안 돼.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지? 그래요. 만나러 가요. 허락 안 해. 남편이 현관문을 막아섰어요. 비켜요. 안 돼. 비키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밀어내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소영아, 돌아와.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우 오빠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본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소영아, 얼굴이 왜 이래? 오빠. 저는 그분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뭐라고 했어? 다 들켰어요. 우리 관계도, 당신 이름도, 모든 걸 다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은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민우 오빠가 제 등을 다독여 주었어요. 소영아, 괜찮아. 나한테 있잖아. 하지만 오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아무것도. 괜찮다고 했잖아. 나랑 새로 시작하면 돼.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나는 소영이만 있으면 돼. 그분의 말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정말 제가 불리할까요? 글쎄, 남편도 바람을 피웠으니까 서로 유책 배우자 아닐까? 그런데 증거는 남편 쪽이 더 많아요. 저희가 함께 있는 걸 몇 번 봤으니까요. 증거라. 그럼 남편 바람 피우는 증거는 있어? 휴대폰 메시지 봤는데 증거로 남겨두지는 못했어요. 그럼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네. 민우 오빠도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저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소영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소영이가 힘들어하는 게 싫은 거야. 오빠. 소영아, 우리 도망갈까? 도망가요? 응, 여기서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민우 오빠의 제안에 심장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안 돼? 나는 기술자니까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소영이만 결심하면 돼. 하지만 준호는 어떻게 해요? 제 아들. 준호는 이미 대학생이잖아. 곧 독립할 나이고. 그래도. 소영아, 지금 선택해야 해. 남편과 계속 싸우면서 법정에서 다툴 거야. 아니면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민우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 남편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결정해야 해.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굴복할 것인가? 오빠, 시간을 좀 주세요. 하루만. 알았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자. 그때 대답해줘. 민우 오빠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만약 나와 함께 가기로 결심하면 가방 하나만 챙겨와. 우리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분이 떠나고 난 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4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들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우 오빠가 준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카페예요. 그 남자 만났지? 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 같이 떠나자고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떠나. 어디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정말 미쳤구나. 45살에 뭘 떠나? 왜 안 돼요? 45살이면 아직 인생의 절반도 안 살았는데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소영아, 현실을 봐. 넌 20년간 전업주부였어. 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볼 거예요. 그 남자가 뭘 해준다고 생각해? 그냥 기술자잖아. 적어도 저를 사랑해줘요.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당신과 살면서 밥은 굶지 않았지만 마음은 굶어 죽을 뻔했어요. 제 말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민우 오빠와 떠날 수 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옷 몇 벌, 화장품, 그리고 민우 오빠가 처음 준 명함. 남편은 병원에 가서 집에 없었어요. 아들 준호에게는 편지를 남겼어요. 준호야, 엄마가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이해해줘.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사랑한다.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집을 나섰어요. 20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우 오빠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방을 들고 오는 걸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결정했구나. 네, 오빠와 함께 가고 싶어요. 민우 오빠가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할 건 지금까지의 20년이에요. 앞으로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 그럼 출발하자. 우리는 민우 오빠의 차를 타고 서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거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산이야. 내 친구가 거기서 작은 가스 회사를 하는데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다고 했어. 부산이요? 응,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아. 새로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곳이야.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서울을 벗어날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오빠, 저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소영이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54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부산까지 가는 길,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앞으로의 계획, 서로의 꿈,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저녁 무렵 부산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집은 작았지만 민우 오빠와 함께라서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서 우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민우 오빠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정말 기대돼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서울에서 몰래 만날 때와는 달리 이제는 당당하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소영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우리는 서로를 꽉 끌어안았어요. 며칠 후, 민우 오빠는 친구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도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20년 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뿌듯했어요. 일주일 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편지 봤어요. 준호야. 처음에는 충격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의 이해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준호야. 아빠는 많이 화내고 있지만 저는 엄마 편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남편에게서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재산 분할은 거에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자유로워진 거니까요. 서류에 서명하면서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슬프기보다는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민우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부산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민우 오빠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 날, 민우 오빠가 무릎을 꿇고 제게 말했어요. 소영아, 나와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응, 이제 너도 자유로워졌고,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네, 좋아요.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민우 오빠의 몇몇 친구들과 준호가 전부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결혼 후 1년, 저는 카페 매니저가 되었고 민우 오빠도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었어요. 소영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54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오빠, 그때 용기 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그래.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45세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해보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마음이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요. 가끔 서울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인형 같은 삶을 살았구나 싶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살고 있어요. 민우 오빠와 함께 매일매일이 새롭고 설레요. 오늘도 저는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우 오빠가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오빠는요? 나도 좋았어. 특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소영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47세가 된 제게, 56세가 된 민우 오빠에게 아직도 사랑은 생생하고 뜨거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2년이 지났지만 서로에 대한 열정은 처음과 같았어요. 오빠,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뭐를? 그때 용기 낸 거요.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한 거. 그래. 정말 잘했어.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도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해. 민우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45세에도 47세가 된 지금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사회적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 이유는 없어요. 저는 4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 무척 행복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우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민우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곧 저녁을 함께 먹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서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일 거예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47세가 된 지금도 앞으로 57세, 67세가 되어도 민우 오빠와 함께라면 매일이 새로운 시작일 거예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나 봐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진정한 사랑을 찾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